어제 산업자원부 차관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어제 많이 다뤘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우드사이드라고 호주의 아주 큰 업체인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탐사 기업이거든요. 거기에서 가망 없다고 떠났어요. 그러면은 거기보다도 더 믿을 만한 그런 데서 와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도 믿을까 말까 한데 그야말로 어제 분 어떤 분이 보니까 강아지 3마리 키우는 데라고 뭐 그렇게 나오던데요. 정말 1인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거기에다가 맡겼잖아요. 이거 선정 과정 정말 조사해봐야죠. 저는 조사하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금 체납해가지고 법인 박탈됐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걸 뭐 이리 해명하고 저리 해명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뭐 믿어줍니까? 결국은 산자부 차관이 사과하더라고요. 나는 어제 그거 발표하는 거 보면서 산자부 차관 참 너 고생 많다. 애쓴다, 욕본다. 왜 이렇게 지금 이 정부에서 이 권익이나 부처나 이렇게 고생만 합니까? 에? 부끄럽지요? 어제 산자부 차관 그 사과하는 발표 한번 들어보시죠. 12월 말 정도에 이제 시추한다는 그 계획에서 역산을 해보면 7월 중에는 정확한 시추 위치를 정해야지 추후 일정이 지속 가능할 거라는 말. 저희는 심의유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추 위치를 정확히 잡는 것도 저희는 기술이 안 해본 거죠. 궁극적으로 해외 투자 자체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그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서는 정부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이잖아요. 기본이죠. 그리고 이게 법에 다 나와 있어요. 예. 살펴보도록 국가계약법이나 이런 거에 다 나와 있는 기본적인 건데 저걸 차관이 사과를 할 정도다? 그러면 이게 애초에 계약 과정부터 그 낱낱이 살펴봐야 되고요. 저는 이게 어찌 보면 당장 이대로 간다면 한 5천억 정도 이상이 그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뉴스버스가 이렇게 특종 보도를 했나 봐요. 미원 블루베리 도시농부님이 보내주신 글인데 이건 제가 아직 팩트 체크는 못했습니다. 영일만 석유 사기 사건 석유공사 직원 2명이 아브레우 박사 집으로 찾아와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사정했다고 합니다. 그 박사 수업을 들었던 석유공사 직원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거기다가 그 석유공사 직원이 왜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 윗선이 누군지 아브레우를 그 위에 선이 누군지 네. 그 라인을 파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레우가 정해져 있어요. 아브레우하고 뭔가가 이제 연결이 됐겠죠. 석유공사 아브레우 아는 사람, 제가 거기서 수업 들었는데 너 가서 빨리 맡으라고 부탁을 해. 이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거는 모양 갖추기 일겠죠. 예. 그러니까 위에서 흔히 말하는 낙하산타고 딱 예. 찍힘을 당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액트지오, 아브레오 이 사람을 소개를 해줬고 그 소개를 지시 형식으로 야, 그 아브레오라는 전문가가 있는 액트지오를 활용해 심해 탐사 업체. 뭐 근데 석유공사가 실무를 맡으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모양을 갖춰.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규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가능성에 대한 탐사는 뭐 이런 액트지오 같은 작은 업체의 몫일 수 있어요. 문제는 아까 최남호라는 산자부 2차관이 해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해외 투자라는 게 뭐냐면 이 1,000억짜리 시추를 하려면 이 시추는 시추 전문 업체들이지만 대부분 흔히 말하는 오일 컴퍼니, 대형 오일 컴퍼니들이 해요. 쉘, 엑슨모빌 등등. 이들이 과연 우리 이 동해 심해 유전에 관심을 보일 거냐. 저는 그 대목에서 이미 구멍을 파겠다고 나서기 전에 이게 뭐 가짜인지 아닌지 또는 가능성이 높은지 안 높은지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유정 의원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석유 냄새가 아니고 다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 액트지오가 로또 지오가 된 거죠. 액트지오 그 고문 아브레오 고문인지 회장의 입장에서는 4년간 세금을 체납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1,650불인가 그래요. 예.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것도 안 낸대잖아요. 200만 원 체납한 거예요. 4년간. 그걸 못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2019년부터 2023년 3월까지 그게 체납 상태여서 법인 자격이 박탈된 상태였는데 우리 석유공사가 2023년 2월 그 박탈된 상태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갑자기 70억인가 매출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세금도 다 내고 했다는데 또 그 기간은 겹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석유공사는 어찌됐거나 그 전후 상황에서 그 세금 체납한 것도 갚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를테면 세금 체납하고 이런 기업의 경쟁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하지 않습니까? 나라장터니 이런 데서.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1호로 했던 이 중요한 것이라고 대통령이 그 아프리카 정상들하고 회담까지 미뤄가면서 틈을 내서 몇 분 동안 브리핑하고 갔던 것에 이 정도 자격의 회사를 지명 입찰 경쟁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숫자도 틀려요. 뭐 4개가 참여했다더니 지금은 3개가 참여했다 그러고 엉망진창 중구난방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석유공사도 그렇고 산자부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체납한 건 몰랐네. 그건 미안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액트지오가 뭔가 관련한 분석들을 하는 데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기술하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기로 보이는 거죠. 조서희 님이요. 작년에 아브레오한테 큰 돈을 줬다던데요. 그 돈 받고 대가로 아브레오가 할 일이 뭘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아브레오 역할이 있겠죠. 깃대 꼽고 혈세 빼먹기 아닐까? 썩은 냄새 납니다. 그러셨는데 아니 김철근 총장님 요즘 보면 조국신당이 아주 발빠르게 뭐 착착착착 움직이던데 이럴 때 좀 개혁신당이 특별 태스크포스 구성해가지고 좀 파헤치고 뭐 좀 이렇게 하면은 박수 받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박수 칠 것 같으면 해야죠. 아, 그럼요. 이거 국민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맞습니다.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의혹이 많은 지점이 많아요. 특히 이제 외국 회사이긴 하지만 대단히 영세하고 그다음에 세금까지 체납돼 있고 이 분야에 별로 그렇게 썩 그 객관적인 기술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평가받지도 못하는 상황 같은데 석유공사의 직원들이 가서 2명이 얘기를 했다 하면 사전에 뭔가 그 연결고리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지고요. 예. 이건 국회 차원에서 원이 구성이 되면 바로 산자위 같은 걸 열어서 좀 따져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게 연말되고 내년 되면 계속 이 세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매몰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 물론 이게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계약을 해서 돈이 갔을 건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예. 저 전화모라는 이 차관이 지난주에 우리 김유정 의원님께서 이름을 얘기하면서 네. 아니 채굴 비용 같은 거는 책임을 묻지도 않고 얼마든지 날릴 수 있음을 네. 국민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라고 미리 물을 탔잖아요. 그랬었죠. 저는 이 액트지오라는 업체가 딱 등장하는 순간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보물선 탐사 예. 그거 가지고 정말 나라를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고 사기쳤던 일당의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꼭 보물선 이거 어디 신안 앞바다에 묻혀 있는 거 우리가 캐낼 수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고 그거 가지고 주가 연결시켜가지고 해먹고 딱 그거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휘둘리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한심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진짜 저는 이 액트지오 관련해서 너무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기자회견을 막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 국회 상임위 빨리 구성해가지고 이거 긴급 현안질이 들어가야 될 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아브레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인 기업 맞고 구글링에서 니네가 찾은 거 가정집 맞다. 그거 우리 가정집이고 1인 기업인데 우리 멤버들은 세계 각지에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 뭔가 같이 그 공동 뭐 탐사를 하거나 공동으로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석유공사건 산자부건 그 누구도
도대체 그 우드사이드가 떠난 이후에 어떤 석유공사가 어떤 다른 부분들을 더 탐사를 통해서 얻어내서 그걸까지를 포함한 것을 액트지오가 도대체 몇 명이 구성이 돼가지고 이거를 어느 기간 동안 1년이면 1년, 뭐 7개월은 7개월 어떤 부분들을 몇 명이 모여서 탐사를 한 결과인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국민들이 그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게요.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의 어떤 그 기술자들한테 당하는 일들이 몇 번 있잖아요. 네. 그 옛날에 먹튀 론스타인가? 론스타. 예. 뭐 론스타도 있고 또 고속도로 관련해서 또 먹튀 당하고 막 맥커리 호주. 맥커리. 예. 그 당해도 성질 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더 다른 기획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레오한테 우리가 당했다가 아니고 어떤 아주 검고 더러운 그 세력이 아브레오를 끼고 어떻게 해가지고 헤쳐먹으려고 하는 그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좀 파헤쳐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런 냄새가 좀 나는 나지요? 것 같습니다. 예, 냄새 난다니까요.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그 우드사이드는 연매출이 한 28조 정도 되는 대형 회사인데 예. 거기에 비하면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는 구멍가게도 안 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회사인데 예. 그 회사에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국책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맡겼고 거기서 나온 그 결과를 믿고 그것도 대통령이 1호 국정브리핑이라고 국민들 상대로 얘기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어설프고 석연치가 않아요. 석연치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레오 그다음에 액트지오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걔들이 얘기하는 가능성 20%의 이 탐사 뭐 이거 착수해 좋아요. 그러면 시추 기술이 아까 전화모 이차관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시추를 누구를 동원해서 할 거냐? 석유공사가 그거 기술 없잖아요. 해본 적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시추 이미 해본 대형 국제 글로벌 오일 컴퍼니 중에 시추와 관련된 기술을 가진 곳들이 와야 될 텐데 그들이 야 우리 액트지오 아브레오 저거 시답지 않는 애들 저 말 못 믿어. 그 니네가 1,000억이 아니라 뭐 얼마를 더 들여서 한다 해도 우린 인정할 수 없어. 만약 이래버리면 국회에서 뭐 예산을 주니 많이 하기 이전에 이미 깃발 들었는데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없는 그런 꼴이 상당히 빨리 벌어질 수도 있다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양평 고속도로 생각이 난다니까요. 보십시오. 지금 이것도 우드사이드가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가 가망 없다고 철수했는데 뭔 듣보잡이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뭐 20% 된다고 지금 들어온 거 아닙니까? 양평 고속도로도 KDI랑 국책연구기관이 오랫동안 조사해가지고 종점을 딱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것을 느닷없이 뭐 조그마한 데서 하나 나와가지고 며칠 만에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네. 이것하고 자꾸 오버랩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해먹는 수법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사기꾼들이.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천하모 그 2차관이 대통령이 월요일 날 딱 지난주 월요일 날 발표를 하고 나자마자 아침 인터뷰에서 근데 만약에 이거 자꾸 파고 한 번 할 때 1,000억에서 1,30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최소 5,000억 이상인데 만약에 파도 안 나오면 어떻게 책임을 묻나요? 책임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연막을 피워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석유공사가 이제 우드사이드는 석유공사랑 한 15년간 이 일을 함께 해왔잖아요. 그리고 우드사이드 자체에서도 그 15년 동안에 5천억 정도를 공동 투자를 했어요. 이 기업은. 그렇게까지 했는데 철수하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분석에 대해서는 우드사이드는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 석유공사가 독자적으로 뭔가 그 탐구해놓은 그거에 대해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드사이드는 몰라서 그런 거다. 가망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점은 우드사이드가 떠나고 석유공사가 독자적으로 발견한 그런 자료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액트지오가 몇 명이 어떻게 참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런 결과 20% 매장 가능성에 대한 결과를 내놨는지 140억 배럴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추하고 탐사 시추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액트지오는 어느 정도 인발부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 설명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긴급 현안질을 해야죠. 통해서. 아니 나중에 파가지고 안 나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나 80% 실패 확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한국의 산업부 차관이 책임 물을 수 없다고 미리 얘기를 이 했거든요. 미리 이야기해주고 이런 땅 짓고 헤엄치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산자부가 사과했는데 정부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면 다냐? 다윗처럼님이요. 국가 지원 사업 같은 걸 해도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없으면 탈락입니다. 그렇죠. 이거 기본 중에 기본 아니냐 이거예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천공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저기 한다면서요. 대통령실하고 관저 공사할 때 뭐 그 수의계약하고 네. 뭐 이런 부분 드러나면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했죠. 예. 그거 전부 다 밝혀라고. 다 까자. 예. 예. 왜냐하면 태스크포스 만들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네. 제가 보기에는 석유공사의 이런 해명이 맞는지 우드사이드가 뭐 가망 없어서 떠난 거 아니다. 인수합병 포함해서 한 거다. 호주도 가서 우드사이드 관계자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윤석열 정권 비리, 의혹 밝혀낼 거 이런 것을 탁탁탁탁 하고 해내야 정말 저는 지금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몇 군데 이렇게 의결한 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논평 내는 거 보니까 이재명 방탄에만 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게 이제 입에 붙었으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 법사위를 우리 여당 국민의힘에게 준다면은 운영위와 과방위를 포기하고 민주당으로 줄 수가 있다. 이렇게 그거는 결국은 또 윤석열 지키기에 온 김건희 지키기에 네, 특검 예? 때문이죠. 특검 막으려고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나요? 법사위 달라. 왜? 해서 뭐하게?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국민들은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분명히 민심을 보여줬는데 그 민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